안녕하십니까, 준윤입니다. 오늘은 베이지 정리와 나이브 베이지안 알고리즘이라는 주제로 TMI 톡, Too Much Information 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되게 재밌지 싶은데, 자,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이 어떤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 조건부 확률은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사실 이 베이지 정리, 베이지 시오렘은 이 조건부 확률을 그대로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B를 조건으로, B가 일어났다는 조건으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난 사건을 분모로 하고, 자, 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의 곱.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나면 이게 조건부 확률이고 conditional probability, 그리고 이게 베이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베이지안 시오렘. 그래서 이 베이지 시오렘 자체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공식이 이제 뭘 의미하느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건 A를 사전 확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사전 확률은 어떤 사건을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확 측정해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사후 확률, posterior priority라고 생각해봅시다. 즉, 우리가 이제 요 사건 정보를 알고 싶으면, 요 사건의 확률을 알고 싶으면, 자, 어떤 데이터를 측정해서 이제 요 두 가지를 알면 되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났는 걸 측정할 때 이 A라는 사건에서 B라는 사건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알면, 즉 likelihood, 우도를 알면, 그걸 가지고 이 B라는 사건이 전체 일어났는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것도 확률을 알고 있다면, 이건 이제 증거, 에비던스라고 합시다. 즉 사전 확률과 이 증거를 수집하면 이 likelihood, 우도를 가지고 요 세 가지는 이제 미지수죠. 관측해서 얻어내야 되는 값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후 확률, 우리가 알고 싶은 이 확률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베이지 정리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추론, 예측, 프리딕션이나 추론, 리즈닝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대표적인 게 이제 스팸 메일 필터 만들 때 베이지 정리가 적용이 되는데,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어떤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이메일이 스팸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이 이메일이 스팸 필터는 스팸이라면 필터링을 해주고 스팸이 아니라면 사용자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간단한 질문을 어떻게 베이지안 추론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이메일을 하나 받았죠. 자, 이메일이 스팸일까요? 아니면 이제 스팸이 아니면 햄이라고 이렇게 좀 약간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데, 스팸일까요? 햄일까요? 어떻게 판단하죠? 그 메일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받은 편지함에 스팸이 이만큼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0.2, 즉 20%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햄이 0.8, 그러니까 80% 정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스팸이라는 메일이 도착한 이 확률, 그리고 햄이라는 전체 그 이메일의 확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걸 해볼 수가 있죠. 광고라는 단어가
얼마나 있느냐. 이 광고라는 단어는 스팸 메일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햄 메일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광고라는 단어가 스팸에는 얼마나 들어가 있고 햄에는 얼마나 들어가 있고라는 요 사건 확률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오게 될 이 이메일, 새로 도착하게 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과거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퀀시 테이블, 빈도 테이블, 그 다음에 라이클리후드 테이블, 오도 테이블, 이거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빈도는 발생 빈도를 그냥 기록하는 테이블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내가 메일을 받았는데 스팸으로 분류한 메일과 햄으로 분류한 메일을 보니까 이제 햄으로 분류된 메일이 80개, 스팸으로 분류된 메일이 20개가 있다고 하면 이 전체적으로는 100개의 메일을 받은 거죠. 받은 편지함에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80개는 햄이고 20개는 스팸이더라.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광고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스팸을 보니까 전체 20개 중에 4개가 포함되어 있고 전체 20개 중에 16개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햄에서는 보니까 전체 80개 중에 1개는 광고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79개는 광고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니까 광고라는 단어가 포함된 메일은 전체 5개고 불포함된 단어가 99개인데 그러면 이제 전체 100개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빈도를 우리가 프리퀀시를 이렇게 테이블에 기록해 놓으면 요걸 가지고 그대로 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얘는 전체 20개 중에서 4개, 전체 20개 중에서 16개, 전체 80개 중에서 1개, 80개 중에서 79개. 그러면은 얘는 100분의 5가 되고 얘는 100분의 95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각각 4개의 경우에 해당되는 우리 확률을 이제 다 알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베이지 정리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 질문,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간 메일이 스팸일 확률,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거죠.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걸 사건 B라고 보고 이메일이 내가 받은 메일이 스팸이냐 아니냐, 그걸 사건 A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간 메일이 스팸일 확률을 내가 알고 싶으면 광고라는 문구가 들어간 확률분의 스팸 중에서 광고가 라는 단어가 들어간 확률 곱하기 스팸일 확률을 곱하면 된다는 거죠. 아까 요거는 이제 베이지 정리해서 조건 확률을 통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그대로 이제 숫자만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광고가 발생할 확률은 100분의 5. 요 앞에 이제 탭을 만들어 놨으니까 요걸 보면 되죠. 그죠? 100분의 5. 그리고 스팸인데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갈 확률은 20분의 4. 그 다음에 스팸일 확률은 100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게 5도가 되는 거죠. likelihood. 그래서 그거는 20분의 4는 여기 있었죠. 그죠? 요게 이제 likelihood가 되는 거죠. 5도. 그래서 이제 이 5도표를 가지고 요 5도표를 가지고 스팸 메일에 딱 이제 그냥 베이지 정리를 가지고 딱 적용을 해보니까 80%의 확률로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80%의 확률로 광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나이브 베이지 알고리즘은 뭐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단어가 광고 하나밖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메일이 광고, 자기야 사랑의 이벤트, 폭탄 세일 중,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아니면 자기야 사랑의 어떤 광고 봤는데 내가 폭탄 세일 중이래, 이렇게 나왔다고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어떤 메일을 받았는데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자기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사랑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폭탄 세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이 단어들을 구성하는 걸 전체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나이브 베이지는. 나이브, 순진하니까. 이 사전 확률을 구성하는, 증거를 구성하는 사건들이 모두 독립사건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확률 시간에 우리 독립사건 배웠죠. 어떤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만약에 사건을 영향을 주면 종속사건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사실 광고에는 폭탄 세일이라는 문구가 같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 연관성이 있지만 이 연관성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라는 단어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폭탄 세일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얘들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광고일 확률이 많죠. 근데 자기야 혹은 사랑해라는 단어를 독립해서 보면 얘들은 요 메일이 문구가 있으면 해밀 확률이 더 많죠. 요런 우리가 선험적인 정보, 프라이어 probability, 경험적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부여를 해서 요렇게 조건부 확률을 베이지 정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즉 광고 W1, 자기야 W2, 사랑해 W3, 폭탄 세일 W4를 이렇게 독립사건으로 본다면은 광고가 들어가 있거나 혹은 폭탄 세일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자기야라는 단어가 없거나 사랑해라는 단어가 없으면 이게 스팸일 확률이 굉장히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 메일이 스팸일 확률이 얼마냐 이걸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식을 아니까 그대로 이제 베이지 정리 대입하면 요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이브 베이지안 알고리즘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독립사건의 조건 확률인 이 AB가 서로 독립이면 PAB는 PA 곱하기 PB다 라는 것도 이제 확률 시간에 사실 배웁니다. 그죠? 이건 증명하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세웠던 이 수식을 요렇게 W1, not W2, not W3, not W4 요렇게 이제 4개의 확률의 곱으로 바꾸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나이브 베이지안 알고리즘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자, 분모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 자, P 스팸 확률 구하는 거 쉽죠. 그죠? 내가 받은 전체 메일 중에서 스팸 메일 통에 있는 거하고 스팸 메일 통에 없는 거하고 두 가지만 구분해 가지고 나누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스팸 메일 중에서 W4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W3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거, 이것도 이제 W1, W2, W3, W4라는 단어 매트릭스를 쭉 해가지고 W1이라는 단어, W2라는 단어, W3라는 단어, W4라는 단어 쭉 나열해놓고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메일 1, 메일 2, 메일 3 이렇게 쭉 계산을 하면 되니까 이것도 컴퓨터로 계산하는데 거의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수천만, 수백만 개라고 해도 아주 빠른 속도로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이브 베이지안 알고리즘은 우리가 방금 이 공부했던 요 공식 뭐냐면은 요거를 계산하는 거를 알고리즘으로 함수로 만들면 그게 나이브 베이지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계산하는 것도 사실 라플라스 추정하고 이런 게 복잡하게 들어가니까 구현이 어렵진 않은데,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그런 구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떤 사건의 확률과 추가 정보를 고려했을 때,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거죠. 나이브 정리고, 베이지 정리고. 그러면 이 나이브 베이지안 알고리즘은 요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서, 특징값, 이 피처 밸류라고 하죠. 피처라고 하죠. 이 피처를 가지고, 우리가 증거, 에비던스를 발견해서 사전 확률을 알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3개죠. 우도, 사전 확률, 그 다음에 증거, 에비던스.
그래서 posterior probability, 사후 확률을 우리가 예측, 추론,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나이브 베이지안의 가정,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다 독립 사건이다. A, B, C 뭐 이렇게 X까지 있으면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독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실을 너무 단순화시킨 거죠. 현실은 서로 영향을 막 미칩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순진한 가정, 나이브한 가정인데 또 때로는 잘못된 가정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폭탄 세일, 뭐 오늘만 세일, 뭐 다음 주부터는 그 세일 없음, 이런 거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개발된 그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필적해서 훌륭한 예측 성능을 보입니다. 추론기나 분류기,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거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스팸 메일 필터 다 베이지안 그 필터 적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의 침입 행위, 그 다음에 비정상 행위를 탐지하는데, 혹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의학적 질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종플루다, 새로운 신종플루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이 신종플루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방금 얘기했던 독립사건들로 가정해서 이 증상들의 확률을 가지고 신종플루다 아니다 라고 우리가 확률로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는 이 추론, 이거를 이제 베이지안 이라고 얘기하는 베이즈주의,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통계학에서 주장하는 피셔주의, 이게 이제 사실은 통계학에서 굉장히 큰 두 가지의 조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베이즈라는 사람이 만든 베이지안 정리를 기반으로 한 추론은,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증거를 더 많이 모은다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사실 그 로널드 피셔는 이 통계학의 거장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했죠. 왜 우리가 어떤 경험적 증거를 가지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전 지식을 의존해서 추론을 해야 되느냐. 엄격한 통계적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 시간에 배운 카이 검증, 무슨 검증하는 검증 들어가는 이론들을 전부 다 피셔로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요 책에 보면 신호와 소음, 이 네이트 실버가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죠? 빅데이터 관련된 교양서로는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호와 소음 8장에서 네이트 실버가 아주 이 베이즈주의와 피셔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재밌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도박사는 왜 승리하는가, 뭐 이런 도발적인 제목으로.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고, 왜 그 네이트 실버가 베이즈주의가 승리했다. 그러니까 원래 토마스 베이즈가 1700년대인가 그렇고 원래 훨씬 더 앞에 사람이고, 1800년은 이제 피셔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통계학은 이제 거의 피셔로부터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죠? 근데 다시 베이즈주의가 피셔주의를 지금 뛰어넘고, 이제 네이트 실버가 왜 베이즈주의가 승리했다고 얘기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베이즈주의는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한다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들이 저절로 진리를 향해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오늘 아침에 해가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해가 떴겠죠, 그죠? 우리가 수십억 년 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아침에는 해가 동쪽에서 뜬다. 수십억 년 동안 관찰해 왔죠, 그죠? 자, 그러면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까요, 서쪽에서 뜰까요? 피셔주의에 의하면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 확률과 서쪽에서 뜰 확률은 똑같아요. 0.5와 0.5예요.
지금 수십억 년 동안 매일 동쪽에서 떴다고 해서 내일도 동쪽에서 뜨라는 법은 없다. 선험적인 이 편견을 버려라. 이게 피츠주의. 반대로 베이저주의는 우리가 수십억 년 동안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걸 관찰해 왔으니 그 사전 확률을 가지고 예측한다면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예측하면 맞을 확률이 얼마냐는 거죠. 거의 99.99 해가지고 1에 수렴한다는 거죠. 그죠? 물론 틀릴 수도 있죠. 내일 갑자기 해가 서쪽에서 뜰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극단적인 예를 말고 현실에서 왜 우리가 베이저주의가 승리했다고 할 수 있냐면 빅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고 머신러닝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공부한 이 스팸 메일 필터도 중요한 거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 단어를 치면은 뭐 수십만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수십만 개의 단어들을 가지고 어떤 메일들에 이 단어가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에 대한 수억 건의 수십억 건 수천억 건의 이메일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걸 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얘가 요런 게 스팸이야 요런 메일이 스팸이야 요런 메일이 스팸이야 라고 가르쳐 줘야 되죠. 학습을 해야 되죠. 그죠?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머신러닝과 빅데이터의 등장이 베이저주의가 득세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베이저 정리와 나이브 베이지언 알고리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